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주식잔소리 시즌2 정재훈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은선입니다. 자, 간밤에 미중 무역 협상 또 한 발자국 진전되는 모습 보이면서 뉴욕 증시는 사상 최고치를 또 한 번 경신해냈습니다. 우리 시장도 좀 함께 커플링해서 따라가면 참 좋을 텐데요. 아쉽게도 현재까지는 좀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펼쳐지고 있죠. 자세한 시장 상황은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고요. 자, 오늘도 여러분들의 전략 저희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여러 가지 개별 이슈로 움직이는 상한가 간 종목, 하한가 간 종목들이 있는데요. 이런 종목들 갖고 계신 분들 앞으로 어떻게 해나가야 할지 고민이 많이 되실 것 같아요.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 한번 고민 해결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문자 상담도 가능하고요. 전화 상담도 가능합니다. 문자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샵 4989번으로 보유하고 계신 종목명, 궁금하신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세 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2612번 두 통 모두 가능하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연락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요. 저희 주식 잔소리 1시간 동안 좀 함께하게 될 텐데요. 그 이후에 오후장에서 좀 혼자 하기 힘들어요 하시는 분들 계실 것 같아서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는 방법 다 마련해 두었습니다. 자, 하나씩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깔려있는 많이 쓰시는 그 노란색 메신저 있으시죠? 그 노란색 메신저로 정전 멘토님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참여 방법은 매우 쉬워요. 샵 4989 문자 상담 신청하시는 분들은 문자 상담 신청하실 때 오픈 채팅방이라고 5글자만 추가로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그냥 오픈 채팅방에만 함께 하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도 샵 4989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저희가 바로 들어오실 수 있도록 링크 보내드리면서 입장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또 있어요. 동영상 시청하는 방법인데요.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을 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장전 시황, 마감 시황 그냥 기본적으로 매일 올라옵니다. 그 외에도요, 일요일에는 그 다음 주 전략이랑 여러 가지 종목 상담 같은 것도 또 진행을 해드리고 있고요. 평일에도 깜짝 강의 열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언제 열릴지 모르거든요. 언제 열릴지 모르는데 다 놓치기 싫어요 하시는 분들 이 유튜브 채널 구독 버튼과 동시에 앞서 이야기 드린 샵 4989 오픈 채팅방까지 챙겨주시면은 정말 하나도 빼놓지 않고 모두 챙겨가실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바로 함께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요. 오늘 시황 살펴보면서 주식 잔소리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탄절을 하루 앞둔, 휴장을 하루 앞둔 24일입니다. 일단은 오늘 수급을 좀 살펴보면은 거래소에서는 개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를 하고 있고요. 코스닥 시장에서는 기관만이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양시장에서 매수 우위든 매도 우위든 간에 금액 자체는 그렇게 커 보이지는 않은 상황이에요. 오늘도 좀 잔잔하게 진행이 될까 싶은 마음도 있는데요. 오늘 시장 한번 자세하게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멘토님. 시장이 지수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하기에는 다소 좀 부담스러운 영역까지는 올라와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지금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혼조세를 좀 보여주고 있어요. SK 하이닉스는 강보합인데 삼성전자는 약보합. 네, 현대차, LG화학은 강보합 형태의 거래가 유지가 되고 있고요. 전날 상당히 좀 강했었던 삼성바이오는 약보합세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이에요. 지금 삼성전자 같은 경우 이제 11선짜리 때까지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기서 좀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추이를 좀 보게 되면 얼추 신고가권역까지는 다 올라왔어요. 근데 중요한 부분들은 주도 섹터가 일단 IT예요. 반도체 쪽이죠. 주도주는 한 번에 죽지는 않습니다. SK 하이닉스 신고가 치고 가려고 하고 있죠. 삼성전자 마찬가지로 신고가를 기록하고 난 이후에 눌림을 좀 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만 어디에서 매수 포인트를 좀 잡아야 될까 그 부분들을 고민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수가 61선 깨고 내려갔을 때 매수 받아라라고 말씀을 드렸을 겁니다.
그 권역이 5만 원 언저리 때 5만 원 이하 권역이었을 거예요. 근데 지금 55,200원에 거래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죠. 여전히 뭐 IT 쪽 섹터 지속적으로 좀 관심 있게 봐야 되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지금 거래소 시장 외국인 매도 나오고 있지만 기관에서 좀 받아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오고 있고요. 그렇다는 얘기는 IT가 숨고르기가 나오고 있으니까 다른 종목군들, 다른 섹터들의 상승 흐름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그렇게 좀 볼 수가 있는데 지금은 그냥 뭐 한산한 그런 거래가 좀 진행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일 또 휴장이죠. 여전히 IT예요. 여전히 IT.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본다라면 내년도 1월달 중순부터 아마 13일부터일 거예요.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죠. 코스닥도 마찬가지예요. 거기에 임상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기업들이 있어요.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나름대로 어떠한 이슈나 재료 부분들 때문에 상승을 해줄 수는 있지만 그렇지가 않다라면 제약바이오 쪽 섹터는 아직까지 역별 권역에 있는 그런 섹터들이 많아요. 종목들이.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봐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급하게 하는 그런 부분들보다 아마 따라 들어가기가 겁나실 거예요. 그러면 전략을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는 삼성전자를 100주를 살 거야 라고 하게 된다라면 55,000원? 뭐 여기에서 예를 들어 한 10주를 삽니다. 100주를 산다라고 하면 10주 사고 53,000원대 20주 사고 그러나서 밀려 내려온다? 그러면 요 자리 때 뭐 52,000원에서 51,000원까지 40주를 사고 그런 식으로 분할로 밑으로 내려갈수록 매수에 대한 수량을 늘려나가는 그런 전략이 좀 더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돼요. 많이 올라갔던 그런 부분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그 지표를 추가를 해서 보여드렸을 거예요. 고무줄 밴드, 볼린저 밴드로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다시 한번 좀 보여드릴게요. 상한선을 하한선이랑 뭐 중심선을 빼자고요. 상한선을 보게 되면 삼성전자의 주가 추이를 보더라도 상단을 벗어나게 되면 회귀를 하잖아요. 그죠? 상단을 벗어나게 되면 회귀를 하더라. 상단을 벗어났으니까 회귀를 해야 되겠죠? 그러한 부분들 때문에 따라 들어가는 전략은 무리가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러면 단기적으로 보시는 분들은 좀 챙길 부분들이 있었겠죠. 그렇기 때문에 치고 가는 흐름들이 나온다 하더라도 들어왔다가 다시 상승해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여전히 수급적으로만 봐도 삼성전자 뭐 매도세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전날 같은 경우도 외국인들 얼마 매도 안 나왔어요. 그 몇 배 이상을 기관 쪽에서 좀 매수를 해주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죠. 외국인들은 종목에 베팅을 하고 있는 한 상황이고요. 지금 시장 자체가. 기관 쪽은 ETF 쪽에 좀 베팅을 해 놓고 하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러면 외국인 쪽, 종목 쪽에 베팅은 외국인 쪽에서 하고 있으니까 외국인 쪽의 수급을 좀 체크하는 그런 전략이 좀 좋지 않나라고 좀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외국인들의 매도가 그렇게 강하게 나오고 있지는 않는 그런 상황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뭐 장중 190억 정도 나와주고 있는데 이거는 뭐 크게 우려할 부분들은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시장에 있어서 지수의 흐름은 견조하게 좀 나타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조정을 받는다라면 매수 포인트로 좀 잡아가는 그런 전략이 좀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니까 그 점 좀 기억을 하시고 종목별로 좀 대응하는 전략, 조정 시 매수인데 매수는 IT 반도체 쪽이다. 그렇게 좀 보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코스닥 거래소보다는 좀 더 약하죠. 61선 지지하는 듯 했으나 61선 깨고 내려가네요. 그럼 좀 더 밀려주는 그런 모습들이 좀 나와주겠죠. 뭐 640 이하 권역 그 자리 때서는 뭐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아요. 637포인트 이하 때
그럼 여기서 한 1% 정도 조정을 좀 받을 수가 있겠네요. 그럼 그 이하권역으로는 뭐 분할로 차분하게 아까 말씀드렸던 전략대로 진행을 해도 되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됩니다. 여기서 오늘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그 종목군들이나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되면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고 있어요. 특히나 개인 투자자분들 제약바이오 쪽에 관심이 좀 되게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어떠한 이슈, 굵직굵직한 이슈들이 있고 거기에 따라서 변동성이 좀 상당히 크게 나오는 그런 부분들이 전개가 됐었죠. 근데 올해 제약바이오 쪽 같은 경우는 안 좋은 부분들이 너무나 많아요. 임상 실패나 이런 부분들, 신라젠도 그랬고 헬릭스미스 그랬죠. HLB도 마찬가지고요. 그러한 부분들이 있는데 비보정 관련주도 오늘 하한가를 좀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하한가를 기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문제가 좀 있다. 에스텍 파마 같은 경우는 지금 하한가죠. 그러면 이러한 종목군들 어떻게 해야 될까 이게 고민이란 말이에요. 개파락을 출발을 하고 있다라면 이런 식의 개파락이라면 뭔가 악재가 터진 거예요. 그러면 일단은 덜어놓고 나와줘야 된다라는 거. 호가에 100만 주 이상 깔려있는 그런 사항들이거든요. 이거는 반등시 비중 축소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고 텔콘 RF 제약도 지금 하한가예요. 잔량이 600만 주가 넘게 딸려 있는데 이건 다음 주 26일 날 추가적인 하락을 예상을 해볼 수가 있는 그런 모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주식을 만약에 본 투자자 분들이시라면 대응이라는 걸 꼭 필히 하셔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을 좀 기억을 하셨으면 좀 좋겠고요. 코스닥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어제 외국인 쪽, 기관 쪽 보니까 제약바이오 쪽 많이 매수를 했고요. 그 다음에 IT 소재 쪽, 부품 쪽 이런 쪽의 종목군들도 선별적으로 좀 매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포지션 자체는 단기 포지션과 좀 여유 있게 보는 중장기 포지션이에요. 단기 포지션은 제약바이오에 있어서의 이슈, 모멘텀인 그런 부분들로 매수를 하고 조금 여유 있게 보는 부분들은 장비, 소재, 부품 이쪽의 종목군들을 여전히 기관 쪽과 외국인은 매수를 하고 있다라는 거. 어제 밀렸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이유를 찾기 마련이죠. 왜 빠졌는지, 빠지면 빠지는 이유를 찾는 그런 사항들이잖아요. 그럼 결국 보게 된다라면 어제 뭐 일본 쪽에 무역 제재 완화한다, 뭐한다 그런 부분들 때문에 밀렸다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고 있는 그런 사항들인데 그건 핑계거리고요. 필승 코리아 펀드나 이 부분들은 규제 완화가 된다 해서 멈춰질 만한 그런 부분들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좀 진행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고 정책 자체가 지금 계속 육성책을 마련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러한 이슈 부분들로 인해서 밀려 내려온다? 매수하셔야죠. 매수하는 그런 전략 여전히 유지를 하셔도 좋다. 그리고 전략은 거래소 시장과 똑같아요. IT 섹터 조정받는 종목군들 매수하는 전략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거. 그리고 JP모건 헬스케어 컨퍼런스가 진행이 되잖아요. 1월 13일부터 아마 진행이 될 건데 종목군들을 보면 여기에 지금 나와 있는 종목군들이 참가를 하는 기업이에요. 셀트리온 아직까지 역배열이죠. 삼성바이오 정배열로 갔는데 한 번 더 움직이면 고점권역 나올 수 있고 한미약품이나 유한양행, 대웅제약 이런 종목군들 역배열이란 말이에요. 메디톡스 마찬가지고요. 근데 여기서 볼만한 부분들? 글쎄요. 지금 비추세군 ABL바이오,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추세 만들면서 가야 되겠죠. 저점 자리 때 깨지면 안 되겠죠. G3BNT 얘도 지금 위태위태한 모습이에요. 그래서 저는 안 보고 있고 NG캠 역배열권역인데 기술적인 반등인 것 같고요. 전고점 노려볼 만하겠죠. 티움바이오 상장한 지 얼마 안 됐어요. 그래서 분석할 게 없어요. 무조건 차트인데 저점 기준으로 해야 되겠죠. 바이오 솔루션도 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것도 박스일 것 같고요. 앞타바이오 그나마 차트 돌리는 게 앞타바이오가 있는 그런 사항들이네요. 그럼 이것도 11선의 지지를 받고 가고 있으니까 요 추세를 그릴 수가 있겠죠. 추세가 깨지면 이것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겠죠. 펩트론 역배열권역이지만 지금 매물소화하고 있는 그런 사항들이고 거래량 증가되고 있고요.
나이백 아마 가격적인 측면에서 제일 만만하게 개인 투자자분들 보고 있을 것 같은데 이거 61선 깨지면 말짱 꽝이에요.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결국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종목들이 과거하고는 틀려요. 계속 옛날에는 이랬는데 이런 생각을 하시면 안 될 거예요. 왜? 재작년에 제약바이오 섹터 무슨 바이오 종합부터는 다 날라갔죠. 근데 그런 게 절대 안 나온다는 얘기예요. 절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은 HLB가 이렇게 급등이 나와서 대박을 안겼단 말이에요. 이렇게 역배열해서 V자로 올라왔으니까 요걸 바라고 헬릭스미스를 여전히 보고 있고 신라젠을 여전히 보고 있단 말이에요. 문제가 됩니다. 급락이 나왔다가 이 반등 나왔을 때 외국계 자산운용사가 보유하고 있다고 했다 지분 신고했죠. 반등 나오자마자 다 때렸다고 공시 나오죠. 투자할 만한 게 있고 트레이딩을 할 만한 거 하는 게 있습니다. 그 기준을 여러분들이 좀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제약바이오는 필히 대응을 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꼭 기억을 하시고, 난 만약에 대응 못한다 하시게 되면 성장주나 가치주 위주로 전략을 세워놓고 종목 선정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 그런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전히 종목장이 펼쳐지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종목별 대응이 필수적으로 이루어져야 하는 장이 펼쳐질 것 같습니다. 일단은 장기적으로는 IT 반도체인데 아무래도 단기적으로 접근하시는 분들은 제약바이오도 많이 갖고 계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제약바이오는 대응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 현재 내 포트폴리오에 제약바이오 관련 종목이 있다면 혹은 IT나 반도체 쪽에 전혀 없으신 분들 혹은 현재 갖고 계신 분들도 계실 테죠. 어떤 전략, 2020년에는 어떤 전략 세워나가야지 조금 더 안심하고 좀 편안하게 좀 투자할 수 있을까요?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 주식 잔소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고민 해결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전화 상담도 받고 있고요. 문자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문자 상담은 샵 4989번으로 종목명과 매수가, 비중 3가지 써서 보내주시면 되고요. 전화 상담 원하시는 분들은 023153-2611번, 023153-2612번으로 연락 주시면 저희가 바로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자부터 시작을 해볼까요? 자, 3394번님이 보내주셨습니다. 휠라코리아 64,813원에 매수하셨고요. 비중은 30% 비중으로 갖고 계십니다. 자, 사실 휠라 자체의 제품들이 최근 몇 년 동안 굉장히 인기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3분기에 호실적도 나왔는데 주가는 좀 지지부진한 모습이거든요. 그 전에 좀 너무 많이 올라서 그런 걸까요? 어떤 전략 세워나가는 게 좋을까요, 멘토님? 6만 거의 5천 원이에요. 네. 거의 6만 5천 원짜리 때 좀 매수를 하셨는데 이게 분할 매수를 좀 하신 것 같아요. 단가를 보니까 비중 30%이시고요. 자, 차트를 보세요. 2018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2018년도부터 시작해서 2019년도 거의 1년 반을 올라왔어요. 그죠? 뻔하죠? 실적이 좋으니까 올라왔을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또 보게 되면 추세가 오랜 시간 동안 10,000원에 있던 주가가 8배가 올랐어요. 8배가. 근데 리포트는 좋다, 더 간다 얘기가 나오겠죠. 그래서 항상 볼 때 차트를 딱 하고 봤는데 예를 들어 5배 이상 올라갔어요. 500% 이상 상승을 했어요. 보지 마세요. 그런 종목. 분명히 가격 조정이나 기간 조정 받을 거예요. 휠라코리아도 이거 조정 더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이 자리대, 요 5만 원 최근에 형성돼 있던 자리대가 깨져버리게 된다. 그럼 아마 더 빠질 거예요. 더 빠질 수도 있어요. 근데 실적이나 이런 측면을 놓고 봤을 때는 그래도 좀 괜찮지 않을까라고 좀 판단이 되거든요. 올해 작년 대비해서 성장을 하는 게 30% 이상 성장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내년도 같은 경우는 올해 대비해서 한 10%가 약간 넘는 성장밖에는 못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고속 성장은 올해로 마무리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가에 있어서의 탄력은 다소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에요. 그럼 결국은 지금이 뭐 싸다라고 보여지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5만 원짜리대 깨지게 되면 일단 리스크 관리를 일부라도 하셔야 된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또 다른 부분들을 보게 되면 기술적인 반등이 나올 거예요. 기술적인 반등도 아마 제가 판단했을 때 한 62,000원 정도? 62,000원? 5만 원에서 62,000원? 이렇게 박스 구간으로 좀 진행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여요. 그렇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 5만 원 이탈하게 되면 일부 리스크 관리 거의 뭐 손절 가격은 일단 요 자리대로 하셔야 될 거예요. 5만 원. 그리고 반등이 나오게 된다라고 하게 되면 62,000원대 위로 올라갔을 때는 일부 매도를 하는 전략, 매도를 하고서 다시 보셔야 될 거예요. 다시 보는 전략이 좀 좋을 것 같은데, 자, 다른 걸 좀 비교를 해서 보여드리면 네페스 빠지고 난 후에 계속하죠. 파트론 빠지고 난 후에 이제 여기서 시간이 오래 걸려요. 그죠? 그 다음에 KMW 빠지고 난 후에 기간 조정 들어가는 거란 말이에요. 똑같아요. 어떤 거랑? 휠라코리아랑. 그리고 이 친구도 길 거예요. 이거 깨지면 안 된다라는 거 꼭 기억하시고 5만 원. 반등 나오게 되면 한 62,000원 위로 올라갔을 때는 비중 축소를 하고 다시 보는 전략,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참고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필라코리아 저희가 가격 전략 잡아드렸습니다. 잘 메모하셨다가 기억하시면서 잘 성공적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은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예, 시슈타임스 네. 6,900원에 50%요. 6,900원에 50% 갖고 계시고요. 예, 예. 언제 어저께- 매수를 하셨어요? 어제요? 예, 어제 들어갔습니다. 아, 많이 빠졌다 생각하셔서 들어가신 건가 봐요. 예,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앞으로 전략 어떻게 세워가면 좋을지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으십니다. 아버님, 예. 왜 사셨어요, 이 종목? 아직, 예? 아니, 그냥 이렇게 봐가지고 괜찮을 것 같아요. 저하고 상담 받으신 적 있지 않으세요, 혹시? 이거는 받은 적이 없습니다. 한 번도 없어요? 예. 저랑 상담 아니. 받으신 적이? 아니, 저기, HLB 생명과 그거 상담을 받은 적은 있는데, 요거는 처음 어저께 사가지고.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저랑 상담 받으신 적은 있죠? 예, 예. 제가 이런 종목 하게 되면 좋은 얘기는 안 하시는 건 아시죠? 네. 그죠? 예. 이게 제가요, 아버님을 냉정하게 얘기했을 때 위로를 해주고 격려를 해드리고 가급적이면 좋은 말씀만 드리고 할 수도 있어요. 예. 근데 안 하는 이유는 개인 투자자분들은 좋은 얘기를 해주고 격려되는 얘기를 해드리잖아요? 예. 그럼 거기에서 희망을 가져요. 예. 그래서 매도를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까칠하다라고 할 정도로 그렇게 독하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되게 좀 부드러워진 상황이거든요. 예. 근데 자, 6,900원에 매수는 얼마든지 할 수는 있어요. 그럼 대응을 어떻게 해야 될 거냐가 관건이란 말이에요. 그죠? 네. 그럼 첫 번째는 이 친구가 61선 지지 받고서 반등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예. 그럼 61선 깨면 일단 매도해야겠다라는 전략이 하나가 있을 수가 있고요. 두 번째, 이 저점 자리대가 깨지면 그래도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깨고 내려갔잖아요. 그죠? 예. 오늘 깨고 내려갔으니까 그러면 이것도 매도를 일부 비중을 축소를 하든 리스크 관리를 하셨어야 된단 말이에요. 좋아 보여서 매수를 하셨다. 차트가 좋아 보여서 매수하셨나요? 아니, 아버님? 그냥 저기 뭐 많이 떨어진 것 같아가지고. 환장하겠네요, 진짜. 자, 아버님 회사 실적 보셨어요? 실적 지금 다 어저께 저기 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해가지고 지금 그걸 다 못 봤습니다. 자, 아버님. 실적은 뭐 그냥 저냥이에요. 그냥 저냥.
뭐 좋은 회사 아니고요. 주당 뭐 1,400원이 좀 안 되네요. 자산 가치가. 예. 1,000원짜리 주가가 1,700원에 했던 주가가 13,000원까지 올라갔어요. 예, 예. 단기간에 몇 퍼센트가 올라간 거예요? 600% 이상 올라갔죠? 네. 그죠? 예. 많이 올랐나요? 적게 올랐나요?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죠? 예. 자, 그럼 저점 깨졌어요. 만약에 요거 4,800원 깨지잖아요? 네. 더 빠질 겁니다, 이거. 얼마까지? 최악 3,000원까지 다시 빠질 거예요. 3,000원 깰 수도 있겠는데요? 이거? 왜? 이 갭은 매우 꿀하고 있는 거예요. 이 갭은. 아버님.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예, 예, 예. 이거 많이 빠지면 진짜 2,000원대까지 다시 빠질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누군가가 억지로 끌어놓고 난 다음에 위에서 갖다 때린 거예요, 이거. 아, 저는 그렇게밖에 안 보이거든요. 이 친구가 실적이 정말 서프라이즈하게 좋아지는 것도 아니에요. 재무구조가 정말 자산가치 막 PBR이 0.2배 막 이러는 회사도 아니에요. 그렇다고 해서 배당이 고배당이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개별주죠. 개별주. 소위 말해서 잡주. 근데 이걸 차트만 보고 매수를 하셨다? 좋아요. 매수를 하셨어도 돼요. 그러면 전략이라는 걸 세우셨어야 되는데 지금은 전혀 전략이라는 걸 안 세우셨어요. 테마나 이런 부분들은 다시 언젠가는 이 상승했었던 초입까지 다시 빠지게 됩니다. 예. 아시겠어요? 이건 꼭 기억하고 계세요. 그러면 나중에 더 빠질 수 있어요, 이거. 자, 그럼 어떻게 하실래요? 반등 시에 비중 줄이실래요? 안 줄이실래요? 그걸 줄여야 되겠는데요, 그럼? 줄여야 되겠죠? 예, 예. 4,8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이거. 예. 4,800원. 그 부분들을 꼭 기억을 하시고요. 6,900원에 매수를 하셨는데 반등 나오게 되면 61선 반등 나온다 하게 되면 그냥 매도하셨으면 좋겠어요, 아버님. 예. 그러면은 얼마에 매도를 했으면 좋겠습니까? 요 61선 자리 때부터 매도하세요. 61선 자리 때부터. 그 자리 때가 6,700원 자리 때 되는데 예, 예. 그 자리 때부터 매도하시고요. 예. 4,800원께도 리스크 관리 하시고요. 아시겠죠? 예. 그리고 한 가지 더 차트만 보고 하지 마세요, 아버님. 큰일 납니다. 그 돈 다 날립니다. 냉정하게 말씀드리면. 예. 꼭 기억하세요. 네, 알겠습니다. 성공 투자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오.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전화로 진행을 해볼게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예, 네, 어떤 종목? 삼성물산이요. 삼성물산이요. 매수가 비중은요? 11만 2천 원에 30%. 11만 2천 원에 30%. 예. 아, 많이 떨어질 때까지 다 기다리셨네요. 거의 예, 그래도 요즘 매수가까지 많이 왔어요. 올라왔어요. 네, 예. 많이 올라왔어요. 그럼 멘토님 연결해 드릴 테니까 궁금한 점 여쭤보세요. 예, 예. 네. 안녕하세요. 정현현이 오랜만입니다. 저랑 상담 받으신 적이 있으신가 보죠? 예, SK 이노베이션 상담했습니다. 아, 그래도 좀 마음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예, 많이 했어요. 우선 보면 아버님 이거 삼성물산이 예, 그래도 많이 빠졌다가 올라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예, 예. 근데 조금 더 올라갈 여력은 좀 있지 않을까 싶기는 한데요. 예, 예. 매수가 부근 정도가 되게 되면 네. 한 번쯤은 좀 덜어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아, 비중을 줄여주라고요? 비중을 좀 줄이셔야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아버님이 11만 2천 원이잖아요. 예, 예, 예. 그러면 한 11만 5천 원대 정도가 오게 되면 네네. 그때는 일단 비중을 좀 줄이셨다가
예. 다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매수가 위부터는. 아, 예. 그렇게 좀 하셨다가 그래도 예, 예. 오랫동안 많이 버티셨어요. 정말 잘하셨는데 예. 이게 이제 매수가가 오고 수익으로 좀 날듯 말듯 막 하고 하다 보면은 좀 욕심이 생길 거예요. 그래도 오랫동안 버텼으니까 더 맞습니다. 올라가겠지라는 예, 예. 거. 예, 예. 근데 지금 아버님 단가가 평균 단가가 저항대에 있어요. 위치를 해 있어요. 아, 예. 네, 그렇기 때문에 매수가 부근이 오게 되면 네. 일부 좀 줄이세요. 30%니까 한 3분의 2 정도는 줄이시거나 하셨다가 예, 예. 저는 다시 아버님 그 매수하신 가격보다 만약에 이 주식을 더 사신다면 예. 이 가격보다 더 싸게 사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아, 예. 그러니까 매수가 위로 오게 되면 일단 3분의 1은 줄인다. 예,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계시고 한 11만 5천 원 위로 올라가 버리게 되면 일단 다 한번 정리한다라고 생각하고 계셨으면 좋겠어요. 아, 예. 아시겠죠? 아, 고맙습니다, 정관장님.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전화 또 이어받을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수고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실까요? 한국 화장품을 네, 샀는데 네. 사고 나서 자꾸 그냥 떨어져서 그걸 갖고 가야지. 그냥 내년 1월 달에 뭐 중국 뭐 관광객이 많이 온다는 얘기도 있고. 알겠습니다. 네, 매수가 11,700원에 비중 17% 맞으시고요. 알겠습니다. 요즘에 좀 거래량이 많이 나오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데요. 어떻게 좀 진행이 될지 전략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멘토님. 예. 안녕하세요, 아버님. 예, 수고 많습니다. 한국 화장품이 뭐 중국인 관광객이 많이 늘어나고 뭐 그런 부분들 때문에 매수를 하셨어요? 예. 그런 얘기가 있길래. 네, 실질적으로 면세점 매출이나 이런 부분들이 뭐 사상 최고치 다시 갱신하고 있어요. 근데 주가는 올라가나요? 못 올라가나요? 지금 안 올라가고 있잖아요. 그죠? 안 올라가고 있죠? 예. 왜 그럴까요? 그건 저희들이 잘 모르죠. 사드 보복 얘기 들어보셨죠? 예. 그게 아직까지 유지가 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최근에 상승을 했던 게 예. 한중일 정상회담 한다, 뭐 한다 이런 얘기 있었잖아요. 어저께 시진핑 주석 만났죠? 예. 그러면서 이제 중국 쪽과 관계가 뭐 좀 좋아질 것이다, 뭐 할 것이다 그런 기대감들이 있잖아요. 그죠? 예. 그러면서 단기적으로 이렇게 움직인 거예요. 네, 그 부분은 이해되시겠죠? 예. 자, 두 번째. 한국 화장품이 실적이 나오나요? 안 나오나요? 안 나오니까 떨어지겠죠. 안 나오는 걸 알고 계셨어요? 예, 근데 이제 그게 실적 안 나오는 거 알고 계셨는데 그냥 이거를 덥석 매수하셨다. 예. 왜 그러셨을까? 그저 관광 이 많이 온다고 그것만 믿고. 아버님 실적까지 확인은 잘 하셨는데 예. 실적이 안 나오는데 그냥 덥석 잡아버리셨어. 근데 그거 전에 8,000원대에서 8,000원대? 예, 8,000원대에서 한 3,000원까지 올라갈 때도 그거 한번 먹고 내가 나왔거든요. 13,000원대? 예. 13,000원대까지 올라간 적이 없었는데? 12,000원 얼마인가? 예. 12,000원 얼마까지 올라갔었어요. 네. 근데 그때 내가 8,100원에 들어가가지고 네. 한 20% 내가 먹고 나왔거든요. 네. 근데 또 그냥 다시 그 12,000원대 매도하셨으면은. 그래서 또 다시 들어갔거든요. 그랬더니 자꾸 사고 나서 이게 자꾸 떨어지네요. 근데 이걸 가지고 가야 할지 지금이라도 정리를 해야 할지 그걸 이제 궁금해서. 자, 일단 중국 쪽하고 관계가 더 이상 뭐 악화되거나 그럴 것 같진 않아요. 그럼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단기적인 이슈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거래량이 좀 많이 터지면서 움직였어요. 주가 자체가. 그리고 거래량이 좀 줄어들긴 했는데 장대 연봉이 나왔고, 이쪽은 거래량 터지면서 좀 움직였는데
거래량이 감소가 되면서 일단 밀려 내려왔단 말이에요. 네. 11,700원이에요, 지금. 10% 정도 손실을 좀 보고 계신 상황이거든요. 네. 10,000원 깨지면 안 돼요, 이거 아버님. 10,000원. 10,000원요? 10,000원 깨지면 안 된다 생각을 하시고요. 반등이 나왔어요. 만약에 네. 11,200원 이상 반등이 나오게 되면 아버님 단기로 보셨잖아요. 그죠? 예, 예. 단기로 봤죠. 단기로 봤으니까 리스크 관리라는 것도 있죠? 예, 예. 리스크 관리를 좀 하세요, 아버님. 아. 아시겠죠? 그럼 얼마까지 11,200원 위로 11,200원 위로 비중 축소하세요. 예, 11,000원. 11,200원 위로. 예, 예, 예. 그리고 이거 저점 이거 10,000원 깨지면 안 돼요. 예, 예, 예. 그거 기억하시고요. 아시겠죠? 네, 11,000원 이상. 네. 만원 깨지면 안 된다고요. 10,000원 깨지면 안 되고 10,000원 깨지면 손절. 예, 11,200원 위로 올라가도 비중 축소. 예, 예, 예. 아시겠죠? 예, 예,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예, 예.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 상담 또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역시나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부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대정화금이고요. 네. 매수가는 14,800원이고 네. 비중은 한 50% 정도 됩니다. 비중이 크시고 최근에 매수하셨나요? 예, 예. 현재 요즘 거래량도 좀 많이 적은데 새롭게 들어가신 종목이시군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전략 세워가면 좋을지 멘토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이거 매수를 언제 하셨나요? 한 일주일 지난주인가? 지난주인가? 저 혹시 그 11월 달에 이렇게 올랐는데 이거 왜 올랐는지 아세요? 뭐 펜벤다졸 관련해서 오른 걸로 알고 있어요. 펜벤다졸 부분들 때문에 올랐다? 예, 뭐 그런 거 아닌가 싶기도 하고. 자, 일단 좀 보면 대정화금 같은 경우는 오랜 시간 지금 박스예요. 그죠? 예, 예. 2018년도 때 보게 되면 이게 월봉으로 보게 되면 60개월 선을 계속 지지를 해주고 있어요. 예, 예. 이렇게 올라가면서. 그러면 이 친구는 60개월 선을 안 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예. 위로 올라가도 지금 16,000원짜리 때 위로는 저항으로 좀 볼 수가 있어 보이거든요. 그러면 지금 14,000원, 14,800원대에 매수를 하셨는데 그나마 뭐 위험한 자리대는 아닌 것 같아요. 이 친구가. 뭔가 이슈로 인해서 움직였지만 소멸되고 나면 다시 밀려 내려오는 그런 상황들인데 실적이나 이 부분들은 그냥저냥 나와요. 그냥저냥. 나쁘진 않게 나와요. 네네. 근데 지금 보게 되면 재무구조도 좀 괜찮고요. 예. 주당 자산가치도 16,000원대고 배당도 일부 좀 나와주거든요. 예, 예. 반등은 한 번씩 나올 것 같아요. 이 종목이. 그러니까 이 종목은 반등이 나오게 되면 그때 예. 조금 챙기는 전략? 이거 단기적으로 보셨죠? 아니 좀 길게 봤어요. 길게요? 길게라면 뭐 어느 정도? 한 보셨- 6개월 이상? 6개월 이상이요? 예. 그럼 그렇게 길게 보유하실 만한 뭔가 특별한 이유가 있으세요, 혹시? 아니 그냥 뭐 회사도 좋은 것 같고 네. 뭐 그래서 많이 변동성도 없고 그래서 글쎄요, 좀 보자고요. 일단은 시험용 약품을 만들고 있고 제약바이오 쪽 섹터로 보면 될 것 같은데요. 예, 예. 이 친구가 지금 보면 뭔가 이게 한방이나 이런 게 없어요. 경쟁력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뭔가 이런 그 부분들이 그렇게는 없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뭐 제약바이오 쪽 섹터 같은 뭐 임상을 실험하고 신약 실험을 하고 하잖아요.
예.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일단은 이 동사는 좀 약한 게 아닌가 싶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그 부분들 때문에 마이너스 요일이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보면 이 회사는. 물론 지금 뭐 차트 기술적인 흐름이나 실적이나 이런 부분들을 봐도 뭐 크게 빠질 만한 그런 기업은 아닌 것 같아요. 네. 아닌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이게 뭔가 눈에 띄게 나올 만한 뭐 그런 부분들은 없어 보여요. 그러면 만약에 6개월 이상 보유를 하실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런 종목도 나름 좀 괜찮을 것 같기는 한데요. 예. 큰 상승은 좀 힘들지 않을까 싶고요. 그러면 제가 권해드리고 싶은 분들은 어느 정도 상승이 나오게 되면 예. 뭐 절반 이상은 챙겨놓고 나머지만 들고 가시고 챙긴 부분들로 다른 종목군들 내년도에 성장할 수 있을 만한 종목이나 그런 쪽으로 좀 이동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어요. 예, 감사합니다. 이해는 되시겠어요? 예. 그렇게 그 좀 매도가는 뭐 네, 말씀하세요. 16,000원 이상에서는 매도를 하는 게 좋겠네요. 네, 저는 좀 챙기면서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송옥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다음은 문자예요. 4454번님이 보내주신 휴림 로봇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는 1,230원이시고요. 비중은 20% 비중으로 갖고 있습니다. 자, 지난달에 인맥주로 좀 반짝했었죠. 휴림 로봇 일단은 AI 관련주로 꼽히고 있는데요. 올해 실적을 봤더니 좀 적자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래도 AI면 스마트 공장 관련해서 일단 내년에 수혜주로 꼽히고는 있는 상황인데 어떤 전략을 좀 세워나가 보면 좋을까요, 멘토님? 글쎄요. 자, 일단 실적은 뭐 안 봐도 뻔하고요. 주당 자산가치 300원대. 동전 500원도 안 되네요. 500원도 386원. 주당 자산가치. 주가는 1,095원. 뭐 이건 기본적 분석으로 뭐 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이거는 상패는 안 되겠구나. 내년도 올해 사업보고서 내면 상패는 안 되겠구나. 그 정도만 좀 볼만한? 뭐 그 정도. 그럼 이제 차트예요. 차트인데 이걸 보면 이 친구가 뭔가 좀 뭐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요? 매집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될까요? 혹은 물량이 좀 잡혀 있다 그런 좀 판단이 들어요. 그럼 이거는 결론은 차트 분석으로 하셔야 돼요. 차트 분석으로. 기본적 분석은 봤는데 볼 거 없어요. 그럼 재료와 이슈, 인맥으로 테마가 형성되든 로봇 테마가 형성되든 뭐든 그런 식에서 이슈 붙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자 다시 한번 봅시다. 발행주익수 8,200만 주, 대주주 지분 꼴랑 10% 8천만 주, 7천만 주네요. 7천만 주. 대유통물량 7천만 주. 터졌다 하면은 7천만 주 이상씩 터진단 말이에요. 유통물량을 그냥 다 회전시킨단 말이죠. 이러면서 손바뀜은 좀 진행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친구는 만약에 빠지게 되면 이렇게 빠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러프하게 보게 되면 요 폭만큼 빠질 수도 있겠죠. 그럼 다시 890원, 880원 그 자리 때까지 밀릴 수 있고 그 기준점은 여기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1040원. 1040원 깨지면 일단 1000원 깨진다. 그 생각을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게 되면 최악은 이렇게 빠진다. 그리고 이렇게 빠질 수 있다. 그 자리대가 1040원 자리대인 것 같아요. 1040원 깨지면 비중 축소. 1040원 깨지면 만약에 반등이 나온다. 이건 전고점 넘어갈 흐름들이 나올 것 같아요. 그러면 저항 자리대로 볼 수 있는 게 약 한 1600원대? 그 자리대까지는 보이네요. 일단 1차적으로는 1600원 정도? 그 정도 좀 보면서 대응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그 부분들 좀 체크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건 차트 대응을 무조건 차트 대응해야 된다라는 거. 그 부분들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12월 초 1040원 12월 5일 날 요날 저점 깨면 안 된다라는 거. 이거 깨면 아마 1000원 깰 거예요. 그러면 그 자리 때는 리스크 관리 한다라는 거. 지지하고 움직이게 되면 1600원짜리 때 움직일 거니까 그때부터는 챙기면서 하자. 그런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차트 대응이 필수인 종목입니다. 가격 전략 전해드린 거 잘 기억하시면서 성공적으로 꼭 대응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다음 상담 전화입니다. 연결해 볼게요. 여보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어떤 종목 궁금하시죠? 원익 QNC요. 원익 QNC요. 매수가 비중은요? 매수가 12,613원에 비중 10%예요. 12,613원이시고 비중은 10%시고요. 예, 일단 수익 보고 계시네요. 예, 그 조금 더 축하드립니다. 얼마 좀 가져갈 수 있는가 싶어서요. 얼마쯤 더 가져갈 수 있을까? 알겠습니다. 멘토님 바로 연결해 드릴게요. 예, 네. 안녕하세요. 예, 수고 많으십니다. 12,600원에 매수하셨어요. 예, 12,600원대 매수하셨어요. 11,600원? 예, 12,600원요. 12,600원. 그 613원요. 네. 매수하신 이유가 있으세요? 아, 저 텔레비에 나오고 그냥 제가 괜찮겠다 싶어서 매집을 했어요. 어디 프로그램이에요? 그 프로그램이? 한 서너 개 보니까 보는데 기억이 안 나요. 기억이 안 나요? 예, 예. 제가 얘기한 것 같진 않으시고? 모르겠어요. 멘토님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고 잘 모르겠어요. 제가. 허허, 이 상담해드리기 싫은데. 그래도 해주셔야지. 자, 아버님. 예, 예, 매지 모아 가셨어요. 그죠? 예, 예, 단기적으로 보신 거는 아니시죠? 예, 예. 그럼 가지고 가세요. 가져가요? 네, 가지고 가시고, 예, 만약에 이 친구가 미친 척하고 13,000원대까지 빠졌어요. 예, 그럼 더 사야죠. 예, 예. 더 그래서요. 사시는 전략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예, 이건 내년 상반기까지 들고 가세요. 상반기까지요. 네. 예, 앞자리 숫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어요, 이거. 예, 그러니까 좀 제가 가지고 가세요, 나갈게요. 아버님. 예. 고맙습니다. 예, 성공 투자하시고요. 네, 오늘 전화 감사합니다. 자, 이렇게 오늘 원익 QNC까지 상담 도와드렸습니다. 오늘 연말이 다가와서 그런가요? 상담 굉장히 많이 들어왔는데 방송 시간 관계상 다 연결을 해드리지 못했습니다.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요, 카톡 오픈 채팅방 함께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샵 4989번으로 오픈 채팅방이라고 써서 보내주시면은 정재현 멘토님의 무료 리딩 들을 수 있는 이 메신저로 함께 오실 수 있거든요. 샵 4989 오픈 채팅방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또 동영상 시청하시면서도 종목 상담이 가능합니다. 유튜브 접속하시고요. 주식 잔소리라고 검색하시면은 정재훈의 주식 잔소리 TV라는 채널이 뜹니다. 여러 가지 영상은 물론이고요. 깜짝 공개 강의 열릴 때는 종목 상담 도와드리고 있거든요. 놓치지 않으시려면 오픈 채팅방까지 함께 들어와 주셔야 한다는 점 지금부터 바로 입장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주식 잔소리 오늘은 여기서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주식의 가치나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자, 모두들 즐거운 성탄절 보내시고요. 저희는 하루 쉬고 목요일에 같은 이 시간에 알찬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인사드려볼까요? 하나, 둘, 셋. 가자. 감사합니다.
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